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번영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한국은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맞이해서 막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어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복 70주년이고 건국 67주년 행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예배는 그 날짜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교회는 지난 주일날 광복절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국가기관이나 기타에서는 어제 했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전체가 어떻게 축하했는지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또 뭐 깨달은 분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분은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고 오늘 그 감격과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기까지 여기에 태어나서 오늘 여기 예배당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잘 태어났다 이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해방이 되었으나 대한민국은 허리가 잘려가지고 반토막 해방이 됐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가 36년인데 만으로 35년, 그 다음 해방되어서 70년, 그러니까 105년 동안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허리를 못 펴고 밥을 마음대로 못 먹고 차를 마음대로 못 타고, 이웃 동네를 가더라도 동네 뭐 우리로 말하면 이장에 그 책임자에 다 가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맡아야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빵살이 원룸에 살면서도 자가용차 타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어디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뭐 대구에서 축제 있다 하면 애들 싣고 다 간다 이거예요. 미국이 좋다면 가보고, 유럽이 좋다면 가보고, 뭐 동남아 뭐 태국, 인도네시아 좋다는 데 다 가보고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쌀밥 마음대로 먹고 고깃국 마음대로 먹고, 나는 새빵살이니까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예, 닭은 닭똥 냄새나서 못 먹겠고, 돼지는 돼지똥 냄새나서 못 먹겠고, 그 외에는 뭐 못 먹게 없잖아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가 살아서 남북한의 회담 대표들 갔을 때 김일성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은 이 팝에다가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쌀밥 맘대로 먹고 고깃국 먹는 대로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 당대에 해결 못했습니다. 그 아들 때에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 손자가 나타나서 어린애기가 이제 31살인가 2살 먹은 애기가 벼룩이 뛰듯이 펄쩍펄쩍 뛰고, 어디 생산 공장이나 농촌 시찰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계속 군대만 가서 충성 맹세만 받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저렇게 충성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발발 떠는 거죠.
군대 대장이고 모시고 하루아침에 진급시켜놨다 지 마음대로 딱 잘라버리고 자기 고모부도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하여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권세에 통치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아무도 말 못한다. 죽을까 봐 겁나. 죽인다는 데는 다 겁나요. 죽인다는 데는 겁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야 안 보면서 뭐 대통령도 흉보고 누구도 흉보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사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라 해가지고 너만 알아 너만 알아 했는데 당장에서 고발해버려요. 아무개가 뭐 말했다. 그러면 나는 열성분자로 해서 나는 잘 보이고 저는 죽는 거예요. 충성을 그러니까 충성을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다 그걸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김정일이 어린아이가 가는데 그 군인들이고 뭐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막 미쳐버리잖아. 미쳐. 마음에서부터 미칩니까? 아니요. 그거 안 하면은 저것은 쟤는 반동분자로 지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뭐 그 어린애가 잘한다고 뭐 박수치고 그 몸부림치겠어요. 그 막.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건 먹고 다닐 때 다니고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 국가를 설립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하나님과 기타 수고한 모든 분들의 공로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방이다 건국이다 다 뭐 우리가 신문지상의 방송에 다 들으셨으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한 150년 전부터 오늘의 길이까지 우리 간단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역사학과 국내의 정세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나름대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있죠. 지나가면서 뭐 감사한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죠. 약 150년 전에 일본이란 나라가 명치유신이라고 소위 혁명을 했습니다. 무혈혁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좀 더 바로잡고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일본이 동양에서 패권을 잡는 제일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 안에도 이순신 장군이라 우리 임진왜란 때 벌써 그것은 500년 전 얘기다 이거지. 또 그때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개수도 점령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양에서 자기네들이 패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치유신에 성공한 후로 한 3, 40년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한국이 고기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 생선 가운데 토막 아주 살이 많은 먹고 싶은 젓갈로 먹고 싶은 그런 토막이다 이죠.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대륙으로 가려면 한국을 거쳐야 된다 이죠. 중국은 과거부터 우리 한국을 반지배해 왔고 한국에 일본 놈이 건너온다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한국은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러시아는 아주 세계에서 땅덩이라 제일 크지 않아요? 러시아는 서쪽으로는 유럽이요. 동쪽으로는 아시아에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우리 동해안에 쭉 올라가면 러시아 동항 항구가 나옵니다. 극동 항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겨울에는 얼음이 많이 얼어서 추하니까 군함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해 겨울에. 그러면 한국을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지배를 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우리 동해안의 바다를 이용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고 일본으로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일본은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국은 자기 나라 방어를 위해서 또 한국을 지배해야 되겠고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
또 한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가지고 누가 지배하느냐? 그거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명실신해갖고 3, 40년 동안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다. 됐다 이제. 그리고 일본군 육군 대령을 중국에다 간첩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의 해군이 산동반도 이번에 뭐 폭탄 터졌는데 대련인가 뭐든가 그쪽 뭐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가 보라. 일본 대령이 거기서 간첩으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17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살폈다는 거예요. 살펴니까 중국 해군 육군 이거 완전히 썩은 군대다.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그들이 1894년에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2년 걸렸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자기네들이 지배하려면 또 러시아가 왜 너 그 한국에 와 있냐? 나가 이렇게 할 테니까 러시아를 또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는 1904년 5년에 그러니까 중국을 딱 전쟁에서 이겨놓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일본이 공격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 저 유럽까지 아니고요. 동쪽 부분만. 그래가지고 러시아한테도 또 일본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먹기는 식은 죽 갓둘러 먹기다 이거죠. 중국도 묶어놔 버렸고 러시아도 묶어놨고 한국이 오니까 한국은 지금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한국 누구는 약하고 외교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는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겠다. 너그 나라는 외교 능력이 없으니까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을사조약을 맺는 거예요. 완전 합방하기 5년 전에 그걸 맺는 거예요. 그러고 조약을 맺어. 저들 마음대로 여기다 도장 찍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벌벌 떨고 도장 찍고. 외교도 저들 마음대로. 우리는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사신도 못 가고. 그 다음에 군대 조선 말기에 우리 한국 군대 다 해체. 일본 군대가 다 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로히도라는 자, 일본 말이 미워서 안 나오네요. 이도 히로부미. 요놈이 우리 한국의 통감으로 일대로 나왔어요. 통감은 한국을 이제 감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본 왕을 대신해서. 그놈이 일본군 대장이요. 군대 대장이 뭘 나왔겠어요? 쥐어 잘라고 왔지. 군대식으로 다스리려고 왔죠. 그놈이 바로 일본 천황의 그 자문위원회 무슨 회장도 되는 놈이요. 그놈이 다 꾸며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완전 합방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그놈을 저격하는 죽인 놈이 그놈이요. 이토 히로부미. 그놈을 죽였다. 이놈이 다 우리 한국을 먹자고 이놈이 조작한 놈이다. 그래서 해치웠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들은 못 하는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주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도 계속해서 이제 그들은 1910년도에 우리 한국을 완전히 강제로 합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권한 다 빼버리고 왕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흰 것을 입고 왔는지 아세요? 완전 흰 거. 막 신발부터 내가 모자까지 흰 놈 다 쓰고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백이민족이요. 우리 한국은 백색, 하얀 것을 숭상하고 그렇게 해서 흰 옷을 다 입었어. 무명배 해가지고 무명배를 잿물로 삶아가지고 발해가지고 몇 번 해갖고 하얗게 만들어 다듬이질로 해가지고 치마저고리 해 있고 두루마기 해 있고 다 나간다.
일제 만렙에 그놈들이 뭐 한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고 성이고 말이고 다 뺏기 위해서 일본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우리를 다 하얀데, 하얀 옷을 입고 장날 5일 만에 다 읍내 장에 있으면 장례 가잖아요. 장에 가는 사람들 흰 옷 입고 두루마기 입고 온 사람, 여자들 흰 저고리 치마 입고 온 사람들 물총을 만들어서 깜장 색깔 물총을 만들어서 쫙쫙 뿌려놓는 거예요. 흰 옷 입지 말고 여자들 새카만 물 들여가지고 몸빼 입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 뭐 버릇, 습관, 뭐 성, 뭐 우리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아주 그들이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들 한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일대 총독으로 온 놈, 아까 이또흐르 그 안중근 의사가 저기 간 놈, 그놈이 딱 와서 우리 한국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놈은 이제 통감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합해가지고 총독, 그때는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다스리는 총책임자죠. 총독이란 자가 와서 하는 말이, 조선 사람들은 일본 놈 명령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하라. 얼마나 지독한 말이에요. 총독으로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일본 놈들 지시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 택하라는데, 둘 중 하나 택하라. 연암도 일본군 대장이요. 일본 대장이 왔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심하게 했는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45년에 해방되는데 44년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총독 중에는 마지막이야. 44년도에 온 7대 총독인가 되는데, 그 자가 와서 이제 왔는데, 그럼 참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일본군 대장이요, 일본서 총리 대신 해먹었다 이거. 일본 수상 해먹어서 그놈이 한국에도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완전히 전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놈이 와서 마지막으로 아주 쥐어짜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징병도 해라, 징용도 해라, 또 위안부 여자들 차출해라, 뭐 숟가락을 걷어라, 뭐라 해서 하여튼 다 하는 거, 전쟁 준비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놈이 와서. 그런데 그놈이 이제 1년 후에는 45년 해방돼서 이제 그놈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제 총독 끝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자기네 지고, 그놈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우리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놈이 한 말이,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이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찾으려면 1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도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해놓았다.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앞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 이놈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시한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했냐지. 그런데 그런 말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물고 뜯고 막 하잖아요. 형제간에도 재산 싸움, 집안 아버지와 아들로도 재산 싸움.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이,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인구는 일본은 1억 3천만 명이 넘고 우리는 5천만 명이니까 약 3분의 1 조금 더 되는데, 고소 고발 사건이 일본보다도 10배, 20배 우리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만 물고 뜯고 이간질하고 그것이 했다야. 그놈들이 식민지 교육 해놨다고 그 총독이 장담하고 갔거든요. 너희들 앞으로 두고 보라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100년을 걸 것이다. 일본 총독이 그렇게 갔는데 우리 한국이 그런 상태 아니냐 이게야. 물론 전자제품이나 기타 조선 사업, 배 만드는 거, 기타 여러 가지, 자동차는 일본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러나 전자제품하고 지금 우리 조선 사업은 일본은 우리가 능가하고, 일본보다도 더 그 배 주문을 더 많이 맡아서 큰 배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조선 사업은. 그러는데 그들 말대로 물고 뜯고 지금 그건 남아 있어요 지금.
속이고 나쁜 짓거리 하고 운전하다 걸리면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운전 정확하게 속도를 지키고 와야 했었는데 너무 내가 과속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재수 없으니까 오늘 걸렸다. 아니 지가 위반해놓고 걸리면은 지가 위반한 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근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 도둑질하고 도둑놈이 도둑 잡아라. 도둑놈이 도둑 잡아라. 검사 판사 출신들 나와서 국회의원 하겠다 뭐 장관 하겠다 해서 거꾸로 자꾸 뒤집고 청문회 해보니까 어때요? 월급만 받아갖고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요. 의사도 마찬가지요. 의사도 돈 그러면 그냥 그 검사하고 판사하고 의사하고 아주 눈깔 벌게 갖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현재 실정이에요. 그러놓고 법에 걸리면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 재수 없어서.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재 실정입니다. 일본 놈들이 그런 거 심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0년이 됐으니까 100년 안에 충분히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한 30년 동안 일본을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놈들은 우리를 괴롭힐 놈들이요. 예. 우리 엊그저께 내 생일이라고 해서 뭐였는데 우리 손자들한테 나는 유언장을 돌렸어요. 유언장을 다 써서 내가 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 말을 우리 손자들한테 했어요. 일본이 일어난다. 조심해라 내가 그랬잖아. 일본 놈들 조심하라 이거예요. 중국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중국 놈들 계란도 가짜 만드는 계란 가짜 만들어 계란도 가짜 만들어. 그 중국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중국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작년에 가도 재작년에 와서 얘기했다가 중국의 어떤 대학 교수예요. 교수란 자가 한국은 지인직이 손을 좀 봐주었어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못 온다 그랬어요. 중국들이 그런데 옛날에 대국, 자기네들이 큰 나라고 우리 한국은 소국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머리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저것들은 조그마한 나라니까 우리가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이놈들 아주 물속으로 한 몇백 리 기는 놈들이요. 스탈린이 옛날에 그놈 때문에 6.25 사변도 난 거예요. 그놈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 시키려고 6.25 사변 시킨 거예요. 김일성이 시켰어.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미국하고 소련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총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밑으로 땅 밑으로 냉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지냐. 우리 젊은 사람들 커피점 많이 가서 뭐 지그 집은 못 살아도 막 우리 동네에 다니면 참 웃기더라고. 주차 관리를 하는데 그 옛날 법원에 있던 자리 앞에 도로에 주차 관리를 하는데 형이 어디 갈 때는 동생이란가 아마 고등학생이 방학했으니까 나왔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차 관리 몽땅 해봐야 주차 뭐 한 20, 30대 설 수 있는 그 주차 공간밖에 아니요. 그거 하는데 고등학생이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이 어디 갔는가 그놈이 나왔어. 입에다가는 담배 물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커피 잔인가 뭐 커피 들고 커피 마셨다가 담배 피우다 그래서 아이고 너가 아버지도 불쌍하다 내가 그랬어. 차 20, 30대 주차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또 지가 못 가져요. 관리공단에 반 내야 돼. 근데 거기서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어린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 뭐가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딱 밥 불러다가 또 의자에 앉아서 밥 먹더라고. 아이고 지어 저것이 몇 푼이나 벌겠냐 이게 몇 푼이나 벌겠냐.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런 실정이요.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데 일본에도 양심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양심 세력이 있어. 지금도 양심 세력이 있고
지금 해방 후에도 일본에서 나와서 목사들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와서 한국교회 와서 사과합니다. 눈물로 자기들 조상들이 와서 이렇게 한국을 괴롭히고 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와서 설교도 시키면 그렇게 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미국에서 농학 박사가 와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초청해서 와가지고 농업학교 그 교수를 하는데, 그분이 홋카이도 삿포로라는 그 도시에서 와서 농업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만들어갖고 미국 농학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업을 발전하려고 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라 해서 왔는데, 미국에서 농가대학 학장이 자진해서 자기가 왔어. 일본 사람들 공부 가르치려고 온 거 아니라 그 농업기술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독교 열성분자예요. 그래 와서 그 양반이 농업기술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열심히 15명 가지고 하니까, 처음으로 일기생이니까 놓고 같이 기숙사에서 밥 먹어서 자면서 성경을 진실하게 가르치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아주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안 받아들여요. 우상숭배자들이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선생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잘 가르치고 진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인간성에 넘어가지고 15명이가 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한 9개월 10개월 됐는데 세례를 받았어. 이게 일본 정부가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농업기술 가르쳐주라니까 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 그 당인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그런데 그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사무라이 쫄병의 그 아들인데, 그래도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해서 돌아와서 일본에 와서 일본의 제일 좋은 동경의 고등보통학교의 동경고보의 영어 선생이 됐어. 영어 선생에서 맨날 나팔 부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해야지, 동양 여러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은, 일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신이라 그러고 잡신을 가리켜서 신이라 그러고 우상을 가리켜서 신이 안 나. 신이 역사한다. 신이 뭐한다. 신이 뭔다. 그래가지고 신이 벌을 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원자탄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8월 6일 날 9일 날 떨어졌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야, 그 선생 그때는 파면시켰어요. 이놈 나쁜 놈 비국민이라고 파면시켰는데 그 사람 말대로 됐지 않냐?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학교 선생 파면당하고도 우찌무라 간조는 평신도 신학자예요.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수익도 안 되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동경 시내의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어. 대학생들을 불러다 성경 공부를 시켜서 거기서 성경 공부한 사람이 해방 후에, 일본 놈들은, 우리는 해방이지만 일본 놈들은 패망이요. 패망 후에 일본 정부도 새로 정부하는데 운영하는데 그 동경대학 총장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에서 3명이나 나오고, 오히라 수상도 거기서 나오고, 사회당 당수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당 창설 분자들이 그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보고 지금 우리가 떼약볕에 짱짱 뱉나는데 회개하라, 사죄하라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 하는데, 우리 박근혜 씨도 계속 하는데, 그놈들은 콧방귀 뀌어요.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 이거죠. 너희는 아직도 우리 따라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 계속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중국이 하도 커나가니까 미국이 혼자 힘으로 멀리서 와서 태평양 바다 건너서 남진아해까지 와서 중국을 막으려니까 아주 힘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일본을 써먹어야 되겠다. 일본 누구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중국이 팽창하는 것을 막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다른 나라 군대, 자기 나라들은 군대 안 만들고 돼 있거든요. 경비대, 일본은 경비대. 그런데 지금 이제 군대 만들어서 다른 나라 전쟁하는 데까지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으면 미국 편에 들겠다, 싸우겠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 놈들도 위험하고 중국도 위험하고 일본 놈들은 더 안 되고 죽으나 사나 미국 붙잡고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빨리빨리 해서 찾아야 돼.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전쟁에서 끝나면 일본이 망하면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해방 후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2년 전 벌써 대동아 전쟁 끝나기 2년 전에 저기 이집트 카이로에서 삼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중국의 장개석이 모였습니다. 소련 스탈린은 독일하고 전쟁하니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하니라고 올 여유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유교사면 때도 전쟁 아주 심했죠.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는 우리 군대를 한 10,000명부터 한 1,000명, 2,000명 그 정도를 한 개 사단이라 그럽니다. 한 개 사단. 그런데 우리는 뭐 전쟁할 때 우리나라 한 10개 사단 뭐 그 정도가 없었어요. 미국이 오고 그 후에 암만 평창해봐도 우리 20개 사단, 30개 사단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러시아하고 저 독일하고 싸울 때 몇 개 사단인지 아세요? 러시아는 300개 사단, 사단이 300개, 독일은 150사단 둘이 붙었어요. 적게 하면 살기로 하죠. 우리 속된 말로 참 대골통이 무너지도록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독일이 항복했어요. 러시아한테. 44년 5월에 45년 우리 해방되는 그해 5월에 항복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모였을 때 일본이 손든 다음에 항복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미국, 영국, 중국의 장개석이 오고 삼상이 3개국의 수상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장개석이가 한국은 독립시켜야 된다. 일본에서 띄어가지고 독립시켜야 된다. 장개석이가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처칠 수상이 반대합니다.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국은 인도, 버마 그런데 지금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 영국이. 자기네들도 다 내놔야 된다. 이제. 왜? 그러니까 영국은 반대한다. 그래서 장개석이가 밤에 루스벨트 대통령 그 숙소에서 만나서 강력히 고면한 거예요. 한국은 독립시켜야 한다. 독립시켜야 한다. 그러면 장개석이가 어떻게 우리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독립주사 윤봉길이가 있습니다. 윤봉길이가 1932년도가 돼서 중국 상해 샹하이에서 그 공원에서 4월 29일은 매년 일본 왕의 생일입니다. 북한 애들이 김일성이 생일, 김정일이 생일날 무슨 절, 뭔 절이라 하더라. 하여튼 천왕절인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생일보다도 훨씬 더 전 국민이 막 사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떠받들고. 일본도 마찬가지요.
일본을 하나님이 인정도 안 했는데 천황폐하라고 그러잖아요. 천황폐하 생일한다고 해갖고 막 4월 29일 이러면 굉장히 준비하거든요. 그 행사할 때에 연봉길 의사가 그 사제폭탄 만들어갖고 와서 터뜨려서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 나와 있는 일본군 대장 사령관 그 모가지 날라놨죠. 그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자기네들은 중국에 그때 인구가 4억이 넘어 4억 있는 인구가 일본한테 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가 와서 일본군 대장을 중국 땅에 와서 폭사시키는 거 보니까 야, 한국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장개석이가 그때까지는 우리 임시정부를 돕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우리 임시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한국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그때 삼상회의에서 장개석이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 대통령이 오케이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 수상을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일본이 손든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 세 사람이 의논했어요. 그때 의논하고 나니까 우리 김구 선생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주석으로 했던 김구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3천만 동포를 대표하여 삼영수에게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동맹국의 승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최후까지 고군분투할 것이다.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을 독립시키려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려 한 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우리나라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큰 나라 수상들이 마음대로 결정해보는 거예요. 이놈 띄어서 이리 주자. 이놈 띄어서 이리 주자. 그런데 38선이 갈라졌느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러시아가 독일하고 싸우다가 45년 5월 달에 독일이 베를린에서 서울에서 그 독일이 그 러시아한테 자기 나라에 와서 러시아군이 그까지 와가지고 항복문서 받았습니다. 항복했어요. 독일이 졌다고 항복했어. 이 보세요. 독재자의 말로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는 항복이 한 달 전인가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살해 죽었어. 예. 그리고 러시아가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러시아가 당분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 그래서 45년 해방되기 2달 전에 우리는 8월 15일인데 그건 7월 17일부터 거기서 미국, 영국, 러시아, 스탈린 그것도 삼상회의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제 포스담에서 그 독일의 포스담에서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니까 7월 달이니까 8월 달에 손들었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죽어서 바꿔져 가지고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끝나고 트루맨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보고 당신네들 말이요. 이제 독일하고 전쟁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태평양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당신이 만주 쪽에서 우리 북쪽에서 좀 일본군을 밀어붙이면 우리가 남쪽에서 전쟁이 좋겠다. 협력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왜 강력하게 요구했는가? 러시아가 전쟁이 곧 끝날 것을 알고 일본하고 비밀리에 접촉을 한다. 요새 우리 한국의 뭐 중앙정보부 뭐 도청했다 뭐 해가지고 야당들 말하는데 그 병신들이요. 미국은 독일 수상, 불란서 대통령 다 통화하는 거, 전화하는 거 다 도청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번에 발표됐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불란서가 갑자기 일어나도 미국 국회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맨날 일본 놈한테 맡긴 것도 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지금 뭐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저놈들이 전쟁 준비하는지 뭐니 모르기 때문에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하는 분들 삼성하고 LG하고 지금 계속 다투잖아요. 네가 좋은 핸드폰 만드느냐, 네가 더 좋은 스마트폰 만드느냐, 누가 좋은 거 만드느냐.
외국의 좋은 회사들은 뭐 만드는가? 그걸 계속 첫 버전을 통해서 알아내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그래 내 것이 팔리니까. 그럼 안 팔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요. 미국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러시아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일본 놈들이 뭘 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나 조선조 말립에나 다른 나라 움직이는 것을 전혀 우리 왕실에서는 그거 모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KBS에서 뭐 징비록인가 뭐 했잖아요. 10시 40분부터 9시 40분인가? 그때부터 징비록 하는데 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거 보면. 유성룡이 영의정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도 간신들 말만 듣고 왕이 이순신 장군을 2번이나 잡아다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가두면 안 된다고 국무총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영의정이. 그래도 안 됐잖아요. 왕이. 멍청하니까 모르니까. 일본이 뭐 하는지 몰라. 중국의 청나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건 모른다 이거죠. 명나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만 하고 그냥 간신들 보고만 받고 그래.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회사도 마찬가지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집에 개똥이 얼마나 어떻게 사는가 좀 알아요. 그 집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반찬을 어떻게 잘해 먹는가? 뭐 이런 거 잘 알아서 그 집보다는 더 잘해야 그 집이 발전되는 거예요. 저 집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다, 반찬을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혼자 잘한다. 우리 남편이 칭찬도 안 해주네. 반찬 잘해줘도. 그러지 말고 다른 집은 어떻게 사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정 살림을 하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집을 사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큰 사업을 하는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간첩을 집어넣었든지 도청을 하든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이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 사는 거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항상 바보 노릇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포스담 회담에서 소련 보고 미국, 일본을 좀 치라 그러니까 소련이 안 해. 얼른 안 움직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정보를 도청을 해보니까 일본이고 러시아하고 여기 자꾸 뭐 이렇게 만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 저 우리 한국 사람들 소련 지역에 가 있던 그 섬 있었죠. 섬 무슨 섬이더라? 과거 러시아의 동쪽에 있는 섬 있잖아요. 노인네들 그거 데려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노인네들. 예? 예?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뭐 하여튼 섬 이런 거 다 차지하고 한국도 전쟁 후에 우리가 차지할 테니까 일본 너희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미국의 싸움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접촉을 하려고 하거든. 그냥 미국이 가만두면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미국 대통령하고 러시아 스탈린하고 너희들은 밀고 내려와가지고 38선까지만 내려와 있어라. 잘못하면 한국 다 점령해 버리면 미국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됐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외교문서에 기록 안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가고 있네. 다 지났네. 그래서 항일운동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중국이 깜짝 놀랐다니까. 안중근 의사 그 일본놈 대장 저격하고 또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사령관 중국 땅에서 두 군데다 중국 땅에서 그걸 다 한국 사람들이 조그마한 나라가 와서 일본군 대장들을 다 이렇게 복사시키고 저격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3.1운동 했잖아요. 3.1운동 때도 독립만세 부르는데 기독교 신자가 3.1운동 그 발기인들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신자가 반이요. 그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전 인구의 1.7%, 100명 중에 하나하고 0.7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마다 모여서 독립운동하고 거기서
다 의논하고 한 것이 한국 교회에서 75%가 전 지방에서 만세운동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애인이 2명이요. 애인이 2명이 아니라 2사람, 2분. 대한민국이라는 애인이 있고 예수라는 애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도 애인이고 대한민국도 애인이요. 아무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 옛날 일정 때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평양, 이북의 평양이 동방의 에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확장됐다 해가지고. 그런데 동방의 에루살렘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공산당이 점령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 믿는 사람 사살하든지 아니면 정치범죄에서 보낸다. 우리는 여기서 다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뭐 더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 이제 건국을 얘기해야 되겠네 빨리. 그러면 해방은 됐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해방되고 그 뒷날은 이제 우리나라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공산당, 민주당, 그 다음에 자본주의, 공산주의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막 무식한 말로 대갈통이 터지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밤에 와서 자기들 공산주의를 선전하는데 방해되는 사람 밤에 와서 죽여버린다. 죽여요, 그 놈들은. 그래, 공산주의 나쁜 놈들이요. 말로 안 해. 방해되겠으면 죽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폭동이 나가지고 어느 뭐 면사무소 밤에 불질러 부르고 어느 파출소 밤에 불질러 부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탄압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했어.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빨갱이 잡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글깨나 쓴다는 젊은 애들 50대 60대 애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놈이 있어.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아니했어야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다. 많이 애중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 태어났으면 우리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의 종노릇 해야 되냐 아니니까. 대한민국 아니면 그런 놈들한테 종노릇 해야 되지 않냐 이게요. 그런 놈들이 한국에서 밥 먹고 있어. 고깃국 먹고 자가용 타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한국은 안 잡아놓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자유가 있으니까 저기서 인권위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그냥 봐주고 있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키워놓고 공부시키고 쌀밥 먹여서 자가용 타게 만들어놓으니까 한국은 태어나지 아니했어야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글을 쓴다고 썼는데 그것을 또 우리 대학생들 좋다고 글 좋다고 읽어봐요. 그런 놈들은 북한으로 공추를 보내야 돼. 공추를 보내야 된다. 그거 가서 콩밥 한번 먹어보라고. 어쩐가 맛을 좀 보라고 보내야 돼. 앞으로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유. 과거 우리 조선 말기에도 보면 왕이 성성하게 살아있는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까? 아니죠. 죽을 때 돼야지. 죽어야지 다른 왕이 세잖아요. 북한 애들 보세요. 김일성이가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해먹었습니다. 아들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해먹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31살에 2살 먹었는데 이것이 죽으려면 앞으로 70년이나 80년 살아야 된다. 그때까지 말걸다로 해먹는다 이거야. 아니 권한을 잡았는데 놓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를 막 떠받들어 주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람으로 대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통령이 10번 바꿔졌습니다. 10번 바꿔져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까지 10번 돼도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딱 바꿔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전 정권에서 힘께나 쓰고 돈 먹은 놈들 다 걸려 들어가요. 형무소 갔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정권에서 또 해. 그 다음 정권에서 또 해. 이제 박근혜 정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여기서 또 힘께나 쓰고 돈 먹은 놈들 또 들어갈 거야.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공산당 독재가 교대된 일이 없어. 그대로 김일성의 집안도 대대로 그 밑에서 떠받드는 자들도 대대로 해먹는데 뭐더라고 그들이 통일하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통일하겠냐. 통일하면 남한하고 같이 하면 민주주의 하자 선거하자 그러면 자기네들 선거 되겠어요.
이북에서 지금 고통당한 사람이 당장 가서 죽여버리지 놔두겠냐고. 죽으려고 통일하겠어요? 살려고 통일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야. 누구 힘을 빌려야 돼?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 안 하고 해결했는데, 전쟁을 하니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기지를 만약에 때려 부수려면 그 핵탄만 떠날 수 있고 그 일대 사람 다 죽여야 되니까 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기적을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북한 동포를 구출해서 남북한이 하나 돼서 세계 선교 담당하는 이민족으로 세계를 하나님을 잘 선전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네. 이승만 대통령이 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했나?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개천절 다 우리는. 일본은 아까도 했죠. 왕이나 잡신이나 하나님 신 모두 다 신이라 그러고, 미국도 하나님도 갓, 그 다음에 막시기들 신도 갓, 영어도. 그런데 우리 선자본으로서 미국의 왕은 대문자로 갓이라고 쓰고 일반 신은 그냥 신이라고 말할 때는 소문자로 갓이라고 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분명히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 새끼 다 우리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분이 돼. 잡신 다 안다 이거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후손들 잘 길러서 다시는 우리 일제의 그런 압박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후손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섬기고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국민이 다 이단으로 죽는데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놓고 나 혼자만 정과를 얻었다, 우리 부모님 아들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같이 정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나 돼서 세계 선교 담당하도록 이 민족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